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해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세팅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방송 편집해가지고 올렸어요. 원래는 방송분은 좀 잘라서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금요일 첫 계약합니다. 축하드릴게요. 첫 계약하시는 거. 이렇게 첫 계약하실 때는 조금 감회가 새롭죠.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축하드릴게요.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좀 작긴 해도 첫 계약이니까. 사실 중개보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중개보수 이런 건 처음에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은 이제 개수가 많이 나오면서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전혀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라도 더 쓰는 게 중요합니다.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하나라도 더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제가 부동산 유튜버인데 부동산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까지 하지도 않고 나갈 수는 없어가지고 요 둔촌주공 계약한 얘기는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하긴 했지만 요 얘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기사 나온 거 하나 가져왔거든요. 둔촌주공 1400채 미계약됐다. 규제 완화에도 포기가 속출됐다. 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둔촌주공이라는 곳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지 1400채 정도면은 거의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사실 1400세대라고 해도 작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대형 아파트거든요. 규모가 좀 있는 아파트인데 1400채가 미계약됐다 하니까 여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단지 이름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고 가구 수는 12,032채인데 이 중에서 이 12,000세대가 전부 다 분양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반 분양분이 약 5,000채 가까이 나왔습니다. 5,000채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미계약분이 1,400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000채 중에서 1,400채가 나왔으니까 약 30%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하지 않겠다,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70% 정도는 그래도 계약을 한 거예요. 70% 정도는. 이제는 이 30%는 예비 당첨자한테 가가지고 이 중에서 10%에서 15% 정도는 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줍줍으로 나오게 돼서 아무나 전부 다 청약을 해서 뺑뺑이로 가져가거나 혹은 경쟁이 없어서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재건축이 이렇게 됐는데 둔촌주공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게 실패라고 얘기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은 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분양을 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청약을 한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이런 얘기부터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뉴스를 좀 봤다, 뉴스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난 청약 통장이 없어도 요건 압니다. 그래서 요만큼 성공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나왔다라는 건요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청약에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아니면은 부담감을 가지구나, 이런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면 되는데 사실 70%도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한 40% 정도? 요 정도 생각했습니다. 40% 정도. 전문가들도 40%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약간 금리 부분도 있고 가격 부분도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13대책이 나옵니다. 13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역점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요걸 했는데 사실 이름은 13대책이라고 했지만 이거 둔촌주공 살리기 아니냐, 둔촌주공 살리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둔촌주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약에 맞춰져 있죠. 13대책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뭐냐면은 규제 지역을 일단 해제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서 강동이 안 들어간 거죠. 둔촌주공은 강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가 빠지면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전매 제한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 진짜 중요했던 게 12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이제
기준을 없애버린 거죠.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12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내 돈이 없어도, 내 돈이 좀 적게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일단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인당 보증 한도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둔촌주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계약분이 30%가 나왔다는 게 약간 충격적인 거죠. 야, 이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은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70%, 80%, 90%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게 13대책이 나오면서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70%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고민했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상담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했던 내용이 주변 상급지들의 급매물이 거래됐습니다. 상급지라고 하면은 송파랑 가장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송파의 급매물보다 둔촌주공이 결코 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급지로 가는 게, 같은 돈이면 상급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확장이라든지 옵션이라 뭐 하면 한 14억 딱 넘게 나오는데, 요거 할 바에는 다른 송파에 있는 단지 한 2, 3년 된 신축 단지들도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다, 거의 차이 안 난다라고 해서 여기서 좀 고민을 했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 돈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는 거죠. 한 달에 내야 될 부담금이 상당하니까 실거주 한다라고 해도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니까 요거에 또 고민을 했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 사놓으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이게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70%로 마감이 된 거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의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둔촌주공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둔촌주공은 진짜 재밌는 단지여서 끝까지 궁금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70%가 됐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요거까지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만 맨날 하는 건 맞는데 요거까지 좀 얘기를 안 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둔촌주공 자체가 가격대가 좀 높았다는 게, 인근에 강동구 길동에 있는 헤리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요 완판 됐습니다. 수는 좀 적기는 했지만 219채로 좀 적기는 했지만 둔촌주공보다 분양가가 4억 낮았거든요. 결국에는 가격의 문제였어요. 가격이 내려갔으면 많이 팔렸을 텐데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판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라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당첨이 안 됐지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이제 설이잖아요. 저는 내일 내려갑니다. 부모님 댁에 내일 내려가기 때문에 설 전에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는 방송이 요게 끝입니다. 야, 오늘은 진짜 목이 많이 타네요. 왜 그러지? 짜게 먹었나 내가?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8시니까 다들 이제 퇴근하신 시간 아닌가요?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컴퓨터 이제 위치랑 카메라 구도 같은 것들을 항상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뒤에 배경도 좀 설에 맞춰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 댁에 내려가게 되면은 뭐 내려가는 건데, 안 내려가면 항상 가족끼리 여기 가거든요. 궁에 갑니다. 왠지 설이랑 추석 때 이럴 때는 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항상 여기 가서 놀고 그래요.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느끼고 와요. 설이구나, 추석이구나. 이번 설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빨리 갔다가 빨리 오려고요. 저는. 다들 고향 가시나요? 카메라가 좀 낮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카메라가 이게 뭐 대단한 그걸 하나 봐요. 저희도 가끔 궁에 가요. 찌찌포. 궁에 진짜 많이 와요, 사람들. 근데 이게 느낌이 되게 좋다라는 거죠. 되게 좋아요. 그냥 설이나 추석 때 가면요, 뭔가 한 느낌이에요. 성묘 간 느낌? 약간 추석이나 설 때 뭐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뭔가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갑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먹고 놀잖아요. 먹고 놀기만 하니까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가지고 놉니다. 밖에 나가서 놉니다. 대신에 박물관은 좀 자주 가는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거기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놀고 오면요, 그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자기가 그 게임
놀이라고 하나? 그걸 만들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자주 가려고 하는데, 궁은, 네. 이번에는 사실 거기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청와대 열리나?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봤습니다, 아직.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예,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한번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청와대, 뭐지? 한 번도 검색을 안 해봐가지고, 청와대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제가 카메라를 약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다가 요거 정면으로 좀 바꿨거든요. 여기 밑에가 좀 나오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복덕방이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투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상품을 사서 미래에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면은 투자를 잘한 거고 손해가 생기면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건데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한 명 있었죠. 최근에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 진도준 씨.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에 살았다 오거나 아니면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에서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 보다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3개월 묵은 미 복권 1조 6,600억 원 잭팟 터졌다. 자, 요건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우리나라 로또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20억, 12억, 뭐 많아봐야 50억, 60억인데 여기는 도대체 몇 배예요? 1조 6,600이 1조라는 돈이 복권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인가요? 저는 만약에 미래로 가면은 굳이 뭐 이것저것 하지 않고 요거 하나, 미래에서 과거로 가면 요거 하나 하고 싶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요걸 끄고 하고 있었네요. 윈도우 창을 끄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 이렇게 진도준처럼 부동산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럼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미래를 모르니까 보통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정책, 금리, 시장의 심리, 또 주택의 공급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실업률, 금리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모두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실상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설명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 왜냐면은 정보는 맞거든요. 맞는 정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이 달라요. 같은 내용을 두고도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전문가 같은 걸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까요? 매매가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16년까지의 매매가예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주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고 항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뛰어넘는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제 미래를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2023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는데 한번 볼게요. 2014년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는 요렇게 가져야 됐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치보다 한 50년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50년. 우리가 요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올라가면 한 2070년? 요쯤에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요 선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줘야 되는 건데 한 50년 빨리 온 거예요, 상승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같은 정보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16년 정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요 정도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때 팔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팔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정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 라는 건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라는 말이랑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에게 맞는 가장 맞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은 알겠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을 하면 돼요. 현재 지금 하락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고, 상승기라고 하면은 상승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나라는 거는 뭘까요? 나의 기준에 맞는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쉽게 얘기하면은 집 가격이 1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산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이 1억 원이라는 집이 맞는 상태의 집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에다가 대출 50%를 더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아니면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 같은 거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수입 대비했을 때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2천만 원 사람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선택이에요. 집값의 80%를 대출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맞는 상태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나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을 보고 이 집이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판단해서 산다, 안 산다를 구분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기준을 집으로 봐요, 집. 그러니까 집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연끌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데서 충당을 해갖고 와서라도 집을 어떻게든 사가지고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투자 방법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맞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다 보면은 계속 좋은 선택들을 갖고 가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이 생기면은 어디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맞는 선택지를 하게 되면은 다시 갈림길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준을 집으로 하게 되면요. 항상 도박 같은 거예요. 자, 이 컵에 들어있냐, 이 컵에 들어있냐를 계속 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확률이 한 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 확률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투자 기준을 세우려고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만든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있었을 때는 투자 기준을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했을 때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초반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집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 집이 좋은가, 이 위치가 좋은가, 이 지역이 좋은가를 판단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기준점은 반드시 내가 돼야 됩니다. 투자의 기준은 내가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도 제가 상담을 좀 하잖아요.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보통은 어디 지역 뜰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해드릴 말이 없죠. 어디 지역이 좋은지 상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둔촌주공이 나은지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나은지 이거를 지금 나의 기준에서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집, 어디가 더 나중에 뜰까요? 어디가 더 오를까요? 요것만 보게 된다면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투자 기준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절대 잃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좀 더 좋은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갈림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속 갈림길이 생겨요. 갈림길이 생기는데 갈림길을 내가 선택해서 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도박으로 A, B를 선택해서 갈 것이냐,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한옥만 보여요.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랬죠. 이거 사진만 보여가지고 몇 번 정도는 다시 찍은 적도 있어요. 제가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막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는 다 보이셨죠? 중간에 다 보셨으면 됐어요. 초반에 발견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혹시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큰 혜택인가요? 아유, 큰 혜택이죠. 큰 혜택인데 요거를 가지고 뭐 투자를 결정할 정도의 큰 혜택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1주택자, 첫 주택자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1%대니까 이것 때문에 투자를 미룬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혜택은 좋죠. 당연히 금액이 있는데 좋은 혜택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설이잖아요. 다들 고향 가시나요? 아, 저는 내일 갈 거예요. 내일 엄청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있긴 있어요. 운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번에 항상 차량 점검을 했거든요, 가기 전에. 근데 이번에 뭔가 놓쳐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차량 점검을 못 해가지고 요게 좀 걱정되기는 해요. 별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차량 점검을 좀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뭔가 자본이 없어서 조그만 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게 놓치기 아까운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조그만 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대단한 혜택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제일 훌륭한 혜택이라고 하면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예, 요거가 큰 거지. 사실 나머지 몇백만 원짜리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반떼 사러 가가지고 아니면 모닝 사러 가가지고 그랜저 사러 오는데 이게 딱 그 격이에요. 저거 있다고 그랜저 살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건 좀 놓치셔도 상관없어요.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이신 것 같아요.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투자에서 세계에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시기냐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포기하셔도 된다, 이게 더 많이 오르고 이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상황에 맞게,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요거죠. 전 진짜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 요게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이게 제 화면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계속 이렇게 HD로 안 나오고 약간 흐린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잘 들려요? 그러기만 하면 돼요. 약간 화면이 흐려가지고 이게 오랜만에 한 거여서 선이 연결이 잘 안 됐나? 잘 돼 있는데? 조금 걱정돼요. 방송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다가 실수하면 한 방에 가잖아요. 그래서 화면도 선명해요? 제 것만 그러네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막 몇 개를 띄워놓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 정도는 흐려도 괜찮아요. 근데 방송에서 좀 그래요. 화면이 흐려요. 들리기는 잘 들려요.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틀어놓은 게 조금 흐리기 때문에. 그래도 녹화해가지고 제가 편집본은 또렷한 걸로 올리겠습니다. 또렷한 거. 제가 그 2시간, 1시간 정도 방송을 하잖아요. 항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서 편집을 하면은 되게 빨리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점점. 아까 잠시 끊겨서 설정 다시 누르면 돼요. 요 설정을 또 다시 누르면 되나요? 뭘 누르면 되죠? 그러네요. 이거 설정을 누르니까 되네. 설정을, 이게 이런 기능이 있었나요? 저 몰랐습니다. 이게 설정을 눌러가지고 내가 화질을 조정할 수 있네요. 되네요. 저도 됩니다. 이게 몰랐어요, 저도. 다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화면을 조금 화질을 좀 눌러보세요. 이게 됩니다. 바로 화질을 1080으로 하셔도 되고요. 720 정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고화질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비님. 제가 뭐 이렇게 기계를 되게 방송하니까 기계를 다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있죠. 못한다는 걸. 항상 희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제 정도도 방송을 하는데, 쟤도 방송을 하는데, 나는 영상 하나 못 찍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제 방송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는 뭐 카메라부터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다행이네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 이렇게 배워야 된다니까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한번 끊기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튼 유튜브는 대단합니다. 기술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잘 보여요. 저도 아까 전에 흐렸거든요. 그래서 언제 좋아지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걸 눌러줘야 되는 거였어요. 설정 눌러가지고 화질을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거 좋은데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는 책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021년이랑 22년에 읽었던 책들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직접 다 읽은 책들이고 항상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추천해달라, 어떤 책이 좋냐, 몇 권만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은요, 이야기가 하는 내용들이 좀씩 다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책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맞는 케이스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딱 한 권만 추천해준다, 딱 두 권만 추천해준다 해서 모든 것들을 알기 어려워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공부할 때 읽으면 좋은 책. 50권을 가지고 왔고, 좀 많이 남길래 10권 추가해서 더 가져왔습니다. 21년에서 22년도에 제가 봤던 책이에요. 오래된 책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나온 책도 있는데, 요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요건데 사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땡겨보고 다 해봤는데 한 화면에 넣다 보니까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요거를 카페랑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됐고요. 설명칸에 보시면은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 들어가시면 지금 첫 화면에 요 목록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작성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나올 거예요. 제가 요것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책 종류가 아니라 책을 읽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재테크 책들, 부동산 투자 책들은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책을 읽는데 실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패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루틴 같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모든 책에서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나는 뭐 500만 원 시작해서 500억까지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나는 한 푼도 없이 영원에 시작해서 뭐 3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나는 부자다라는 얘기를 항상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도 아무것도 몰랐다.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혼집이라든지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은 항상 전세나 월세를 살아가지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전세를 2년마다 올려줘야 되고 월세를 매달 내야 되는데 집주인은 가만히 있고 돈도 받았는데 집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나는 후회를 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열심히 한 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항상 실패를 하죠. 진짜 큰일 날 뻔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빙빙 돌아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해요. 다시 항상 도전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서사시 같은 거예요. 서사시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 안에 내용들을 다 보면서 가더라도 이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지는 못하겠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방식들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왜 난 성공을 했냐, 너네가 넷플릭스 보고 있는 시간에 나는 공부했다, 너네가 생맥주 먹는 시간에 나는 공부했다, 그리고 나는 임장 갔다, 나는 진짜로 독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옷도 한 벌 안 샀다, 외식도 한 번 안 했다, 먹는 것도 줄였다, 쓰는 것도 줄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듣다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뭐 큰 되게 부귀영화 룰이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아내가 집에 내 옷을 사가지고 왔다고 환불하러 보내거나 아니면은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막 아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맥주도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자린고비들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도 보고 맥주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에서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투자책을 읽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요것만 보면 돼요. 이게 케이스예요. 우리가 이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 그럼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게 종잣돈을 늘리는 방법.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안 쓴다. 나는 하나도 안 썼다. 그리고 나는 걸어 다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방법도 있고 혹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조금 재테크를 해가지고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미리 월세를 받는 거 한다. 아니면 나는 월세를 살지만 집을 사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샀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 10년 동안 살았는데 나랑 아내는 12번 이사했다. 우리는 짐을 풀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돈 안 쓰고 계속 나는 안 쓰지만 집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갭 투자에 대한 얘기죠. 요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동을 하면서 계속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6년마다 이동을 하는데 상급지로 계속 이동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청약으로 집을 샀다. 나는 돈을 안 쓰고 모으면서 청약으로 집을 사가지고 싸게 샀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추천해주는 책이 한 60권 정도 되는 거잖아요. 50권 플러스 10권 정도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최소 3권에서 5권 정도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투자해서 어떻게 시드머니를 연결을 해가지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던 방법이 나에게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책들은 아니거든요. 딱 좋은 책들이다 이건 아니지만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씩 다 불러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자, 부의 본능, 이 책이 우성님이 쓴 책이고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너바나님이 썼고,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대치동 키즈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님, 아파트 투자의 정석, 제네시스 바,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백원기님, 10년 안에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임동권님, 결혼은 선택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필수다, 강미진님, 부동산 투자 흐름이 정답이다, 김수현님,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김세인님, 부동산 추월차선, 김은자님, 쇼킹 부동산 1, 아파트 교과서 쇼부님, 부자 엄마 투자 수업, 그 다음에 반드시 오르는 아파트 보물지도, 부동산 투자 필승 공식, 나는 직장 대신 부동산으로 간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 투자로 부자 되기. 자, 부동산,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 부동산 처방전, 결혼 10년차, 강남에 내 집이 생겼습니다. 오르는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잘 팔리는 부동산. 나도 강남 빌딩 주인 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비밀, 살집 팔집,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학군지도, 청약의 시간, 부동산 절대 지식,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 나의 꿈 월세로 1000만원 벌기, 부의 나침판, 부동산 콘서트, 좋은 집 구하는 기술, 부동산 수익률이 답이다. 야, 많이도 읽었다.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 수익형 부동산 50가지 투자법, 투자의 99%는 금리다. 이제부터 오를 곳만 오른다. 수익형 부동산. 요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나 중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도서관 제가 봤던 목록을 가지고 온 거라 가지고 2번 읽은 책들도 꽤 있어요. 근데 빼기는 뺐는데 혹시 중복되면은 그냥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살까? 내 집 마련 슈퍼리치. 왜 부자들은 집부터 살까? 강남 부자들. 똑똑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 부동산 사기당할래 피할래. 월급쟁이의 첫 부동산 공부.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부동산 생활백서. 아파트 투자로 부자 되기. 부의 지도. 아파트 언제 어디를 살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부동산 투자 사이클.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아줌마가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50가지.
큰 돈 없이 오르는 부동산 사는 68가지 방법, 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 요렇게 해서 총 60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권 정도는 읽어야지 될 것 같고, 이 정도 책이라면은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책을 살 필요는 없고요. 도서관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나랑 성향이 맞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사면 되거든요. 60권이나 책을 사가지고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빼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책에서 정말 한 몇 장 안에 이 노하우를 읽기 위해서 읽는 책들인 거지,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분들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했다, 그러니까 나는 꿈을 잃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사실 그냥 재미로 읽는 거지 그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읽어야 될 부분은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서 읽어보시고 그 중에 이 사람을 따라해야겠다라고 판단되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사가지고 계속 돌려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60권 정도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도 밑에 설명칸이랑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진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얘기를 많이 안 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책도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제 요거 말고 총 몇 권 정도 읽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5배에서 10배? 그 정도 읽은 것 같아요. 60권 했으니까 한 500권에서 1000권 사이인 것 같아요. 투자책 읽은 게 1000권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투자책만 놓고 보면은. 근데 부동산이 아니죠, 투자 공부를 하는 책 있잖아요. 요거까지 합치면은 되게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빌린, 도서관에서 몇 년 동안 빌렸던 책들 목록 보니까 페이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읽은 책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부동산 관련된 책들은 다 읽었어요. 거의 무조건 조금이라도 다 읽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읽고 갖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산 것도 꽤 있습니다. 저는 산 것도 좀 있어요. 지금 눈앞에도 한 2권 보이네요. 눈앞에도 한 2권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뭐 굳이 책 사라고 선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 사람이 주인이죠. 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영상은 이렇게 찍고 이제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상을 찍는 게 반이고요, 영상 내용이 좋은 게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썸네일을 어떻게 해야지 나머지 반이 들어오냐, 요거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 싸움이죠. 제 싸움.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고, 이제부터 편집은 제 싸움이에요. 편집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썸네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명언이시네요. 어떤 게 명언일까요? 요거를 한번 꺼놓으면은 사실 까먹어가지고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 까먹습니다. 읽는 자가, 그럼요, 아무리 책 많이 사나 봐요, 안 읽으면은 땡이죠.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데요, 내가 산 책은 그냥 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장에 끼워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은 책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읽었던 책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읽고 이거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근데 왜 2주 3주밖에 못 빌리지, 이건 사야겠다라고 해서 사는 책이 더 많습니다. 그래 놓고 또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빌리는 게 훨씬 많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사면 되니까. 전 도서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을 진짜 자주 가거든요. 진짜로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가는 게. 책을 많이 읽거나 잘 읽고 뭐 되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뿌듯해요. 도서관 가면 되게 뿌듯합니다, 여러분. 서점 가서 이렇게 새 책 이렇게 들춰보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인데, 도서관 가가지고 막 책 고르는 것도 되게 뿌듯한 일이에요.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빌려오세요. 일단 다 빌려오세요. 왜냐면 이런 투자책들은 많이 안 읽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서 아무 때나 가도 빌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도 빌릴 수 있고요, 토요일에 가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유튜버들도 꽤 많이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 보는 것보다요, 책으로 봤을 때 훨씬 사람한테 호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책에서 호감이 갔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봤는데 별로인 경우도 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생각보다 책에서는 이 사람이 사상이라든지 이거 진짜 괜찮네, 한번 나 이 사람 구독해봐야지 라고 해서 들어가서 들어보다 보면은 책만 잘 포장, 글만 잘 포장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앞과 뒤가 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나는 비슷한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별 얘기 안 했는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네요.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습니다. 좋아요. 다들 설인데 뭐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나마 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신이셔가지고 미리 돈을 좀 보내드려가지고 뭐 안 사고 뭐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처갓집 갈 때는 좀 뭐 사야 되니까 이거 좀 걱정되네요. 아직 안 샀습니다. 내일 가는데 안 샀어요, 아직. 돈만 주고 항상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돈만 드리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돈도 안 뽑아놨네. 아무튼 새해에도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 우리 설 분위기로, 자, 고궁, 이번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세요. 고궁이라든지 청와대 이런 데 한번 가보면은 설 분위기도 좀 나고 좋거든요. 제가 뭐 한복을 입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책 읽어야지 했는데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투자자들한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건 없고 많이 배웁니다. 또 한옥만 켰습니다. 지금은 뭐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그건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켜놓을까요? 그럼 좀 불안하시면 켜놓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서 설 분위기 내느라고 제가 켰는데 불편하시면 뭐 켜드리면 되죠.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다들 감사합니다. 저 방송 봐주시면은 되게 고마워요. 항상 혼자 할 수도 있었는데 혼자 할 뻔했는데 다들 들어와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시청자를 늘리거나 하는 것들, 구독자들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제 역량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만 해도 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요거 설 잘 보내고요. 영상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안 올린 게 좀 있고, 그 다음 올렸는데 또 잘라서 올려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 계속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 저 할 게 없어요. 집에서도 저한테 뭐 시키는 것도 없고, 네, 거의, 그러니까 저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뭐 안 해요. 어차피 시켜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편집하고 영상 올리는 걸로 설 연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